차량 운동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운동량 충격량 파트 5의 연습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만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계란이 스펀지 위로 떨어지면서요, 접촉 시간이 2초고요. 그때 받은 충격력이 4N일 때 계란이 받은 충격력은 얼마인가 라는 것입니다. 먼저 정보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접촉 시간이 2초고요. 충격력 I는 4N이었습니다. 그럼 충격력을 구해야 되겠죠? 뉴턴이 얼마인지 이제 구하면 됩니다. I는 FT라고 했습니다. I는 FT입니다. 그러면 충격력 F 기준으로서 이항 정리해주면 되겠죠. T가 F하고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이항하면서 나누기 관계가 되겠죠. 즉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F는 T분의 I가 됩니다. 정리 끝났잖아요. T는 2고요. I는 4죠. 2 나누기 4 하면은 2N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량이 1500kg인 1차량이 스키드마크 15m 발생시켰네요. 그리고 앞서서 40km/h의 속도로 진행하던 질량 1800kg인 2차량과 추돌을 했습니다. 추돌 후 1차량의 속도는 20km/h가 되었고요. 2차량의 속도는 50km/h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량은 속도가 더 빨라졌고요. 1차량은 속도가 더 늦어졌죠. 그리고 1차량의 스키드마크 발생 시점에서 속도는 얼마인가 라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속도를 뽑기 위해서 스키드마크 발생 시 견인계수 0.7을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중력가속도가 안 주어졌어요. 이게 문제에 중력가속도가 별도로 안 주어졌으면요. 그냥 9.8m/s의 자승을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이제 문제풀이 할 때요. 그림으로 판단하면 더 쉽게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1차량이 스키드마크 발생했습니다. 15m였었고요. 그때 발생 견인계수가 0.7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차량의 충돌 속도는 몰랐어요. 모르고요. 그리고 V1 다시 즉 충격 후 속도가 1차량은 20km/h가 됐고요. 2차량은요 50km/h가 됐습니다. 그리고 충격 전에 2차량의 속도는요 40km/h였습니다. 질량은 1차량이 1500kg, 2차량이 1800kg이었습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하기 위해서는요 1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를 먼저 산출을 해야겠죠. 이거는 충돌이니까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차량의 스키드마크 발생 지점 속도를 산출하면 되겠죠. 충돌 때 속도가 나중 속도가 되고요. 충돌 전에 스키드마크 정보 가지고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1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 먼저 산출하겠습니다. 정보가 3개가 있으니까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 산출하죠. 1차량의 질량이 1500이었고요. 2차량의 질량이 1800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량의 충돌 직후 속도밖에 몰랐죠. 20km/h였습니다. 그리고 2차량은 충돌 직전 속도가요. 40km/h였었고요. 충돌 직후에 더 빨라져서 50km/h가 되었습니다. 1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는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산출할 수 있겠죠. M1V1 플러스 M2V2는 M1V1 플러스 M2V2 라고 외우셨죠. 구하려고 하는 게 V1이잖아요. 그러면 V1 기준 이항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은 M2V2는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 이항 되면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M1은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넘어가면서 나누기 관계, 즉 분모가 됩니다. V1은 M1분의 M1V1 플러스 M2V2 마이너스 M2V2가 됩니다. 정리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에 있는 숫자들을 대입하면 되죠. M1은 1500, V1-는요 20이었고요. M2는 1800, V2-는 50이었죠. 그리고 M2는 1800, V2는 40이었습니다. 그리고 M1은 1500 적용시켜주면 되죠. 그래서 적용시켜주면요 1500분의 1500 곱하기 20 플러스 1800 곱하기 50 마이너스 1800 곱하기 40이 되겠네요. 이거 여러분들 계산기 활용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온 값이 32km/h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스키드마크 발생 시점 속도 산출하면 되겠죠. 이때는요 스키드마크 발생 시점이 처음 속도가 되고요. 그리고 충돌 직전에 1차량의 속도, 즉 32km/h가 나중 속도가 되겠죠.
여기서도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중 속도가 32km/h, 이동거리 15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견인 계수가 0.7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스키드마크 발생 시점의 속도를 산출할 수 있겠죠. 정보를 보시면은요, t 정보 없죠. 시간 정보 없습니다. 견인 계수 있고요. 그리고 문제에 중력 가속도 안 주어졌지만은요, 이럴 경우에는 9.8m/s의 자승을 주어주면 된다 그랬습니다. A는 FG니까 가속도 정보 알 수 있습니다.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식은 뭐라고요? 등 가속도 3번 공식입니다.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이죠. 그리고 우리가 산출하려는 게 처음 속도 VI잖아요. 그러면 VI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VI는요, 루트 V의 자승 마이너스 EAD가 되겠죠. 이제 이 관계들은 잘 아시겠죠? 그리고 가속도는요, 정보가 없으니까 견인계수하고 중력 가속도 활용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감속 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VI는요, 루트 V 자승 마이너스 E 마이너스 FG 곱하기 D가 됩니다. 정리 다 끝났잖아요. VE가 32고요. 근데 km/h니까요, 32 나누기 3.6을 적용시켜줘야겠죠. 그리고 F가 0.7, G가 9.8, D는 15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기 활용해서 문제 푸시면 되죠. 그러면 16.88m/s에 나옵니다. 근데 문제 답들을 보면은요, 전부 km/h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곱하기 3.6 해주면 되죠. 그래서 3.6 곱해주면은요, 60.77km/h가 나옵니다. 처음 속도가 60.77km/h이니까요, 약 61km/h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61km/h가 됩니다. 이제 문제 4입니다. 주행 중인 질량 1600kg인 1차량입니다. 예, 1600kg인 1차량이고요. 전방에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질량 2000kg인 2차량. 즉, 이 차량이 충돌 직전 속도가 0이란 이야기죠. 발견하고 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돌했네요. 그리고 추돌 후 두 차량은 함께 붙어서, 함께 붙었습니다. 공통 속도란 이야기죠. 4m를 이동하고 멈추었습니다. 지금 멈추었습니다. 나중 속도가 0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추돌 후 두 차량이 함께 붙어 이동할 때 견인 계수가 0.8 주어졌네요. 이럴 때 1차량의 추돌 시 속도를 구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림 먼저 살펴보면 좋겠죠. 1차량이 스키드마크 발생하고 서 있는 차량을 충돌해서요, 4m 이동한 다음에 정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견인 계수는 0.8이고요. 질량은 1600하고 2000kg 나와 있네요. 이럴 때 산출하는 거는요, 먼저 이제 충돌 후 공통 속도를 산출해야 되는데요. 충돌 정보 가지고는 산출할 수가 없어요. 정보가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충돌 후 함께 붙어서 이동한 후 정지했잖아요. 그럼 이 정보 가지고 충돌 후 공통 속도를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충돌 후 공통 속도 산출하고요. 다음에 1차량의 추돌 시 속도 산출하면 되겠죠. 이건 역시 이제 정보를 얻었으니까 운동량 보존의 법칙 활용하면 됩니다. 먼저 추돌 직후에 두 차량의 공통 속도 산출하겠습니다. VC 표현했고요. 정보 정리하겠습니다. 추돌 후의 이동거리가 4m, 그리고 견인 계수가 0.8, 그리고 중력 가속도 안 주어지면 9.8m/s의 자승입니다. 그리고 최종 정지했죠. 그럼 추돌 후 공통 속도는요, 이럴 경우 마지막에 정지했으니까 스키드마크 공식 사용하면 되죠. V는 루트 EFGD입니다. 정리할 것도 없잖아요. F는 0.8, G는 9.8, D는 4m입니다.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0.8 곱하기 9.8 곱하기 4입니다. 전자계산기 계산하시면은요, 7.92가 나옵니다. m/s이겠죠. 이제 추돌 시 속도 산출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 활용하면 됩니다. 정보 먼저 정리할게요. 1차량이 1600kg이었고요. 2차량이 2000kg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량의 추돌 직전 속도, 정지해 있던 차량을 충돌했으니까요, 0이겠죠. 그리고 추돌 후 공동 속도는 7.92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돌 시 속도 M은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죠. M1V1 플러스 M2V2는 M1V1 다시 플러스 M2V2 다시입니다. 그런데 공통 속도 VC니까요, 바로 적용시켜놨습니다. VC는 M1 플러스 M2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이제 VC가 아니고 V1이잖아요.
그러면 M2V2가 이항되면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M1은 이항되면서 분모, 즉 나누기 관계가 되죠. 그래서 V1 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V1은 M1분의 VC 가로 열고 M1 플러스 M2 가로 닫고 마이너스 M2V2입니다. 이항 정리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정보만 여기다 대입시켜주면 됩니다. VC가 7.92였고요. M1은 1600이었고요. M2는 2000이었습니다. 그리고 M2 2000이었고요. V2는 0이었죠. 그리고 M1은 160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요. 17.82m/s이 나옵니다. 전부 다 km/h니까요. 곱하기 3.6 해주면 되죠. 그래서 64.25 km/h가 나왔습니다. 약 64죠. 그래서 답은 3번 약 64 km/h가 됩니다. 다음은 문제 5번입니다. 남에서 북으로 진행하던 1차량이 동북 10도 방향에서 서남 방향으로 주행하던 2차량과 교차로에서 충돌했습니다. 이게 평면 충돌이죠. 그래서 1차량은 14m/s의 속도로요. 서북 50도 방향으로 진행했습니다. 14m/s는 충돌 직후 속도죠. 1차량이에요. 그리고 2차량은요. 18m/s의 속도로 북서 10도 방향으로 진행하다 정지했습니다. 18m/s는 충돌 후 2차량의 속도입니다. 때 1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를 구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필요하겠죠. 1차량의 질량은 1800이고요. 2차량의 질량은 1500을 주어졌습니다. 평면 충돌은요. 정보 정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량의 질량은 1800 주어졌고요. 2차량의 질량은 1500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충돌 후 속도 1차량이 14라고 되어 있었죠. 그리고 2차량은 18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동일 자격점 세탁값 정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1차량 먼저 보죠. 남에서 북으로 갔습니다. 충돌 지점 지나서 쭉 지나가니까요. 북방향 90도가 되겠죠. 90도가 됩니다. 충돌 후입니다. 충돌 후가 서북 50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서쪽이 180도 선이니까 180에서 50을 빼주면 되죠. 그래서 130입니다. 2차량입니다. 2차량 충돌 전입니다. 동북 10이었습니다. 이것도 충돌점 지나서 쭉 가면은 여기가 10도만큼 되겠죠. 그러면 180 더하기 10이 되겠네요. 그래서 190이 나옵니다. 충돌 후입니다. 충돌 후 북서 10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북이 90이었으니까요. 10도 더 갔잖아요. 그러니까 100도가 되겠네요. 먼저 2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를 먼저 구할 거예요. 그 이유가요. 1차량의 충돌 직전 속도가 90도잖아요. 이 90도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코사인 90이 0이잖아요. 그러면 X축으로 분해하면 되죠. 그래서 운동량 보존의 법칙 이제 다 외우고 계시죠? M1V1 플러스 M2V2는요. M1V1 다시 플러스 M2V2 다시입니다. 그러면 속도를 X축으로 분해하면 되겠죠. X축이니까 코사인 세타죠. V1이 90도고 V2는 190이고요. V1 다시는 130이고요. V2 다시는요 100입니다. 그래서 코사인을 이렇게 적용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M1V1 코사인 90 플러스 M2V2 코사인 190 이거는 M1V1 다시 코사인 130 플러스 M2V2 다시 코사인 100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90을 적용시켜주겠죠. 이게 0이 되니까요. 이쪽 정보는 전부 없어져도 되죠. 이 부분만 따라 내려오면 됩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2잖아요. 그래서 V2 기준 이항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M2 코사인 190은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 어떻게 된다? 나누기 관계, 즉 분모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V2는요. M2 코사인 190분의요. M1 V1 다시 코사인 130 플러스 M2 V2 다시 코사인 100이 됩니다. 정리 다 끝났어요. M1이 1800이었고요. V1 다시가 14 그리고 코사인 130 그대로 가고요. 그리고 M2가 1500, V2 다시가 18이었습니다. 18이었고요. 그리고 코사인 100 적용시키면 되죠. 그리고 M2가 1500이었고요. 그리고 코사인 190 바로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요. 1500 곱하기 코사인 190분의 1800 곱하기 14 곱하기 코사인 130 더하기 1500 곱하기 18 곱하기 코사인 100이 되겠죠. 계산기로 활용해서 계산하시면은요. 14.14m/s까지 나옵니다. 다음은 1차량 충돌 직전 속도 구하면 됩니다. 먼저 X축으로 분해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Y축으로 분해하면 됩니다. 기본 운동량 보존의 법칙 M1V1 플러스 M2V2는 M1V1 다시 플러스 M2V2 다시입니다.
이번에는 y축으로 속도를 분해하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적용시키면 되겠네요. 그래서 사인 90, 사인 190, 사인 130, 사인 100입니다. 사인 90은 1이죠. 그래서 이걸 적용시키면은요, 이 부분이 1이 되니까 M1 V1만 남겠네요. 그래서 M1 V1,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따라 내려왔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것이 V1이잖아요. V1 기준 이항 정리해주면 됩니다. M2 V2 사인 190은요, 플러스 관계였으니까 이항되면서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요. 이게 M1은요,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넘어가면서 이항되면서 분모가 되면 되죠. 그래서 V1은요, M1분의 M1 V1 다시 사인 130 더하기 M2 V2 다시 사인 100 마이너스 M2 V2 사인 190 적용시키면 됩니다. 정리 끝났잖아요. M1이 1800, V1 다시가 14, 그리고 M2가 1500, V2 다시가 18, M2가 1500, V2가 좀 전에 산출한 14.14 적용시키면 되고요. 그리고 M1이 1800이죠. 적용시키면 됩니다. 이거 계산기로 계산하시면은요, 27.54mPs이 나옵니다. km/h로 바꿔줘야 되죠. 곱하기 3.6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99.14 km/h가 나왔습니다. 99.14 km/h. 약 99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6번입니다. 1차량은 앞에서 20km/h로 서행하는 2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12m의 스키드 마크를 발생시켰네요. 그리고 2차량과 추돌했습니다. 추돌 후 1차량의 속도는 20km/h가 됐고요. 2차량의 속도는요, 30km/h로 더 빨라졌죠. 그리고 1차량의 제동 시작점 속도를 구하라고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추돌 시 반발계수가 0.4 주어졌습니다. 반발계수를 활용해서 문제를 또 풀어야 된다는 이해가 나왔네요. 그리고 차량 제동 시 견인계수가 0.7입니다. 1차량이겠죠? 1차량 제동 시 견인계수가 0.7이고요. 중력 가속도가 9.8mPs의 자승이 주어졌습니다. 그림 먼저 살펴보죠. 이때의 속도는 몰라요. 그리고 스키드마크 발생했습니다. 12m였고요. 이때 견인계수 0.7이었고요. 그리고 2차량의 속도는 20km/h였습니다. 그리고 추돌 후에 1차량은 20km/h가 됐고요. 2차량은요, 30km/h가 됐습니다. 이때의 견인계수가 0.4이었습니다. 핵심은 1차량의 추돌 시 속도 먼저 산출을 해야겠죠. 이거는 반발계수를 활용해서 산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차량의 제동 시작점 속도를 산출하면 되겠죠. 추돌 시 속도는 나중 속도가 됩니다. 1차량의 추돌 시 속도 먼저 산출하겠습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죠. 추돌 전에 2차량의 속도는요, 20km/h였었고요. 추돌 후에 2차량의 속도는요, 30이 됐습니다. 그리고 추돌도 1차량의 속도예요. 그러면 20km/h였었고요. 이때의 반발계수가 0.4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1차량의 추돌 시 속도는요, 반발계수는요, 추돌 전 상대 속도분의 추돌 후 상대 속도잖아요. 그래서 E는 V1-V2분의 V2- V1-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1이잖아요. V1 기준 이항 정리해주면 됩니다. V2-V1-는요, 분자였잖아요. 분자가 이항되면 계속 분자가 되죠. 그리고 V2는요, 마이너스 관계였으니까 플러스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V1은요, 2분의 V2-V1- 플러스 V2가 됩니다. 여기에 숫자들을 대입해보면 되죠. V2-가 30이고요. V1-는 20이고요. 2는 0.4고요. V2는 20이었습니다. 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은요, 45km/h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1차량의 추돌 직전 속도는 45km/h라는 게 산출이 된 사항이죠. 1차량의 제동 시작점 속도는 처음 속도죠. 그리고 이때 추돌 직전 속도가 나중 속도가 되는 사항이죠. 정보는 나중 속도가 45km/h고요. 거리가 12m, 그리고 견인계수가 0.7이었죠. 이때의 1차량의 제동 시작점 속도는요, 정보 보면은요, t정보 없어요. 시간 정보 없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등가속도 3번 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우리가 산출하려는 게 VI잖아요. 그래서 VI 기준 이항 정리하면은요, VI는 루트 V 자승 마이너스 EAD가 되겠죠. 스키드 마크 발생됐으니까 감속이잖아요. A가 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FG 적용시켜야겠죠.
그러면 VI는요, 루트 V 자승 마이너스 E 마이너스 FG 곱하기 D가 되겠죠. VA가 45km/h니까요. m/s으로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45 나누기 3.6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F는 0.7, G는 9.8, D는 12 적용시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은요, 17.91 m/s입니다. km/h로 바꿔줘야겠죠. 곱하기 3.6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64.48 km/h입니다. 그럼 약 64.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이 64.5 km/h가 됩니다. 다음은 문제 9번입니다. 80 km/h로 등속이죠. 주행하던 1차량이 전방에 고장으로 정지했던 2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고장으로 정지했으니까요, 속도가 없는 거였죠. 그리고 급제동하여 10m의 스피드 마크를 발생시키고요, 2차량과 충돌했습니다. 그 충돌 후 두 차량은 함께 붙어서 8m 이동 후 멈추었습니다. 두 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를 이제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때 1차량의 스피드 마크 발생 시 견인계수가 0.7이고요. 충돌 후 두 차량이 함께 붙어 이동 시 견인계수는 0.8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자승이 주어졌네요. 살펴보죠. 1차량은 충돌 전에요, 80km/h로 진행하다가 위험을 발견하고 제동을 했죠. 그래서 10m 진행하다가 추돌했습니다. 이때 견인계수는 0.7이었고요. 2차량은 정지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함께 붙어서 견인계수 0.8이고요. 거리는 8m 진행하다가 정지했습니다. 이 정보 보면은 질량이 없으니까 운동량 보존의 법칙은 활용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그래서 이제 1차량의 추돌 시속도를 산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2차량의 추돌 후 공통 속도를 산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를 산출하면 되는 사항이죠. 그러면 1차량의 추돌 시속도, 이때의 속도는요, 추돌 전에 스피드 마크 정보 가지고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차량의 추돌 후 공통 속도는요, 추돌 후 함께 붙어서 진행했죠. 추돌 후 정보 가지고 우리가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유효 충돌 속도는요, 충돌 직전 속도에서 공통 속도를 빼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산출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먼저 1차량의 추돌 시 속도입니다. 나중 속도가 되겠죠. 추돌 전 스피드 마크 정보 활용하면 됩니다. 정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가요, 80km/h였었고요. 이때 이동한 거리가 10m, 그리고 견인계수는요, 0.7이었습니다. 이때 나중 속도를 구하면은요, 1차량의 추돌 시 속도 구할 수 있겠죠. 1차량의 추돌 시 속도는요, 나중 속도고요. 정보 보시면은요, 시간 정보 없죠. 시간 정보 없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식은요, 등가속도 3번 공식이죠. V의 자승 마이너스 VI의 자승은 EAD입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VE잖아요. VE 기준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요, VI 자승은요, 이항하면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VE는 루트 VI의 자승 플러스 EAD가 됩니다. 보시면 감속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A는요, 마이너스 FG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요, V는 루트 VI의 자승 플러스 E 곱하기 마이너스 F 곱하기 G 곱하기 D가 됩니다. VI가 80km/h였으니까요, 나누기 3.6 해서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F는 0.7, G는 9.8, D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적용하면은요, 루트 80 나누기 3.6의 자승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0.7 곱하기 9.8 곱하기 10이 됩니다. 계산하시면은요, 18.88 m/s까지 나왔습니다. 다음에 추돌 후 공통 속도죠. 추돌된 다음에 정보 가지고 활용하면 됩니다. 정보 좀 정리해보죠. 거리가 8m였었고요. 견인계수가 0.8이었고요. 최종 정지했죠. 그리고 중력 가속도 9.8 주어졌습니다. 추돌 후 공통 속도는요, 최종 정지했으니까 스피드 마크 공식 활용해도 되죠. 그래서 V는 루트 EFG입니다. 그러면 F가 0.8이고요. G가 9.8이고 D가 8이죠.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은요, 11.2 m/s이 나옵니다. 물론 이 스피드 마크 공식이 아닌 등가속도 3번 공식 활용해도 됩니다. 세 번째, 이제 두 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 구하면 되죠. 충돌 직전 속도하고 공통 속도하고의 차죠. 1차량은 V1-VC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18.88에서 11.2를 빼주니까요, 7.68이 됩니다. 이 차량은요, V2가 0이니까요, VC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VC-V2 해주면 됩니다.
11.2에서 0을 빼주니까요. 11.2ms/s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 9번 답은요. 1차량은 7.68ms/s, 2차량은 11.20ms/s이 됩니다. 다음은 문제 10번입니다. 질량 2,000kg인 1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죠. 1,500kg인 2차량과 충돌 후 함께 붙어서 1차량 진행 방향으로 함께 이동하다 멈추었습니다. 충돌 직전 1차량의 속도는 25ms/s 주어졌고요. 2차량의 속도는 18ms/s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2차량의 속도가 마주 왔으니까 마이너스 18이 되겠네요. 이때 유효 충돌 속도를 구하라고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살펴보죠. 1차량은 질량이 2000, 그리고 2차량은 1500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돌 직전 속도가 1차량이 25ms/s, 2차량은 마이너스 18ms/s입니다. 그러면 두 차량의 충돌 후 공통 속도는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할 수 있겠죠. 충돌 직전 속도 두 개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량도 다 있고요. 그리고 두 차량의 유효 충돌 속도는요, 충돌 직전 속도하고 공통 속도하고 차이죠. 그래서 구하면 됩니다. 먼저 좀 정보 정리할게요. 추돌 전 1차량의 속도가 25ms/s, 2차량의 속도는 마이너스 18ms/s, 1차량의 질량은 2000이고요. 그리고 2차량의 질량은요, 1500이었습니다. 공통속도 먼저 구해야겠죠.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활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운동량 보존의 법칙 외우셨죠? M1V1 플러스 M2V2는 M1V1 다시 플러스 M2V2 다시입니다. 그럼 V1 다시하고 V2 다시가 같죠. 그래서 VC로 일단 공통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M1V1 플러스 M2V2는 VC 가로 열고 M1 더하기 M2가 되겠죠. 구하려고 하는 게 VC니까요. VC 기준 이항 정리해주면 됩니다. M1 플러스 M2는 넘어가면서 분모가 되면 되겠죠. 곱하기 관계였으니까요. 그래서 VC는 M1 더하기 M2분의 M1V1 플러스 M2V2가 됩니다. 정보 정리 다 되어 있잖아요. M1이 2000이고요. V1이 25, M2가 1500, V2가 마이너스 18이었죠. 그리고 M1이 2000, M2가 1500이었습니다. 2000 플러스 1500분의 2000 곱하기 25 플러스 1500 곱하기 마이너스 18이 되겠죠. 이거 계산기로 계산하시면은요, 6.57ms/s이 나옵니다. 다음은 유효 충돌 속도 구하면 되죠. 충돌 전 속도하고 공통 속도의 차이입니다. 공통 속도가 6.57이었으니까요. 1차량은 25가 더 크죠. 그러니까 V1 빼기 VC가 되겠네요. 그래서 25-6.57은요. 18.43이 나옵니다. 그리고 2차량 같은 경우는요. VC가 더 크죠. 공통속도가. 여기 마이너스 18이니까요. 그래서 VC 마이너스 V2입니다. 그래서 6.57 마이너스 18입니다. 그래서 24.57ms/s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